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분들과 구독자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바라시는 일 다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바이오 업황 그리고 현재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우림은 정말 가능성과 경쟁력 그리고 파워풀한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2021년 과연 올 한 해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업황과 그리고 악의적인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2021년은 셀트리온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도에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2021년도도 변동성이 큰 한 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방송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이오 1등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분석, 생명과학은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그 시장의 바이오 산업 섹터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1등 기업에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 메신저 TV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에는 많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개발을 하죠.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테스팅을 한 끝에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전 임상 애니멀 데이터라고 하죠. 동물 실험 데이터, 멍키라고 하죠. 멍키 마우스, 원숭이하고 쥐 이런 동물들에게 실험을 하죠. 그죠? 그중에 이제 원숭이, 멍키가 가장 중요하죠. 동물에서는요. 그 다음 여기서 끝나고 나면 임상 1상 안정성을 테스트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효능은 일부분 충분히 확인이 되죠. 여기서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은 수의 숫자로 부작용이 없나. 신약을 개발하는 거나 개량 신약 그리고 제네릭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약을 개발하는 거 효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정성과 효능, 그 다음 편의성까지 같이 가게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다음번에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임상 1상에서는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효능을 확인이 되면 적은 수의 모수의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많은 임상 2상에서 죽어도 효능을 적은 수의 숫자 효능과 조금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안정성과 효능을 테스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임상 2상의 데이터를 갖고 현재 긴급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우리는 현재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 정말 파워풀한 경쟁력과 게임 체인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임상 2상에 대한 어느 정도 악의적인 기사나 좀 당황스러운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항체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뭐 건약 임상 데이터 발표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임상 2상 데이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과 구도상으로만 좀 들었을 뿐이지 절대 데이터로서나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요.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임상 2상이 끝나게 되면 이제 대규모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임상 3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규모의 임상 이제 투여자, 임상 환자가 필요하죠. 여기서 안정성과 특히 효능에 중점점을 맞추면서 대규모의 임상이 실행되고 여기서 이제 신약 허가가 나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 FDA와 EMA,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그리고 이 미국, 유럽, 일본이 중심 국가였죠. 아직까지도. 그리고 중국 시장이 이제 뚫리고 있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시판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임상 2상에서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임상 2상에 대해서 승인을 내서 바로 시중에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임상 3상을 시작하고 있죠. 전 세계가 뭐 일라이 릴리나 리제네론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정상적인 상황일 때 임상 4상을 약이 시판되고 나서 마지막 데이터를 모으는 자료로서 사용되곤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임상 과정입니다, 약의. 자, 그 다음에 케미컬 의약품하고 합성 의약품이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거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케미컬 의약품, 케미컬, 화학이라는 뜻이잖아요. 케미컬. 합성 의약품과 이 바이오 의약품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뜻은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몸, 그리고 사람, 이런 거 살아있는 생명체의 유전자라 함은 DNA와 RNA, 그리고 세포, 단백질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크면서 부가가치는 무척 큰 걸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합니다. 합성의약품은 제일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레놀, 아스피린,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이라고 하죠. 진통과 해열작용이 있는,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신산이라고 하는 그런 원료가 있어요. 이거를 원료로 만들어가지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우리 또 합성화품 원료와 물, 비커, 막대기 일정한 합성의약품 합성식이 있어요. 믹스를 한다고 하죠. 물리적 식이 있습니다. 이걸로 믹스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해서 필터로 이제 걸러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인류가 100년 전, 150년 전 이전에는 인류의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생제, 세균에 감염돼서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그리고 이제 의약품의 획기적인 개발이 나오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서 드디어 합성의약품, 이 시대가 열렸죠. 자, 쉽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합성의약품이 있고 바이오의약품이 있습니다. 합성의약품에는 신약이 있죠? 바이오의약품에도 신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성의약품에 한 단계 아래 계량 신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네릭이 있습니다. 제네릭. 자, 똑같다 그래서 아예 복사가 똑같다 그래서 정말 똑같습니다. 물리적식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합성의약품 제네릭이 있고 이거를 복제약이라고 하죠. 조금 더 개량했습니다. 효능이나 안정성, 편의성 등을 조금 더 개량해서 좋게 만들었다고 해서 개량 신약. 그 위에 합성의약품 신약, 그리고 여기 밑에 제네릭에 대비되는 게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뜻이 비슷하다라는 뜻이죠? 비슷하다. 시밀러는 비슷한데 왜 이런 말을 썼냐 하면 사실 바이오 의약품하고 합성 의약품하고는요. 기술력과 분자 구조나 이런 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요. 사실 자동차에서 항공기로 발전하는 기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이 1970년도에 개발이 되면서 인류에게 의약품에게도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전공학,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인류에게 선물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이오약품은 제네릭의 개념만 잡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왜? 쌍둥이도 사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량신약, 이거에 대비되는 말이 바이오 베터입니다. 그죠? 조금 더 좋다. 그죠? 베터가 조금 더 좋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5세대 플래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합성의약품 신약에는 바이오의약품 신약이 대비된다는 거죠. 쉽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오의약품의 0세대부터 3세대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0세대는 기본적으로 백신이에요, 백신. 사실 1900년대 초에 말의 혈청에서 백신이 개발됐었어요. 기본적으로 소나 말에서. 자, 그걸로 노벨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노벨 생리과학상 받았던 분이 계신데 폰 베링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백신이 중요한 건 바이오약품의 0세대. 그렇다고 한다면 1세대는 뭐냐?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거든요. 부족하면 리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인슐린이고 인터페론이고 성장 호르몬이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입니다. 이걸 1세대 바이오약품, 바로 재조합 단백질이라고 하죠. 그럼 2세대 의약품은 뭐냐? 바이오약품의 사실 이건 몸통입니다. 뭐냐?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에요. 이걸 많게 되면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자가 면역증이라고 하죠. 이게 발전하면 암이 되고 루푸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루마티스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현재 바이오품 중에서 가장 크고 앞으로도 성장이 더 기대가 되며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이 가장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항체. 이걸 2세대라고 하고요. 3세대라고 하면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성체와 배와 세포가 있어요. 따로 섹터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를 설명할 때는 따로 시간을 섹터를 내서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에 바이오 섹터를 설명해 드릴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0세대부터 3세대까지 봤으면 이 사이에 2.5세대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바이오 베터, 바로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죠. 뭐죠? 우리 셀트리온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나. 첫 번째 SC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램시마 SC 제형을 가지고 있죠. 자, 바이오 기본적으로 항체를 이제 정맥과 동맥이 있잖아요. 혈관에는요. 그리고 모세혈관이 있는데 정맥에다 맞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병맥에 맞으려고 하면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고 간호사나 전문의가 때려야 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혼자 집에서 편리하게 시간도 그리고 비용도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부분은 특허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사회의 특허 싸움이 있는 부분인데 물론 인류의 편의성도 있겠죠. 이 SC 제형 피부에 있는 피하층이라고 있어요. 자, 피부에 이 피하층이 있습니다. 여기다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집에서. 그래서 이 혈관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 피부 속 단백질을 뚫고 여기다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SC 제형 기술이라고 합니다. 램시마 SC 제형 갖고도 우리가 10조의 매출을 언젠가는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ADC라고 있어요. ADC 우리 자 컨조리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이 이 기술을 가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ADC 항체와 자 케미칼의 융합이라고 하죠. 항체가 가서 위치로 안내를 하면 위치라고 하면 간, 위, 뭐 대장, 뭐 직장, 뭐 유방, 뭐 식도 이런 데로 안내를 하면 가서 안내를 해서 세포에 가서 묶어버리면 중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가서 케미칼 이거를 독이라고 해요. 사실 케미칼의 약품은 뜻은 약이면서 독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인데 독이에요. 왜?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를 다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항체가 가서 안내를 하면 가서 케미칼이 터트려 버리는 겁니다. 유도미사일처럼.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항체와 케미칼의 융합, 끈으로 묶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ADC라고 합니다. 자, 컨주리라고도 하죠. 그럼 세 번째. 바이오약품이 좋은데 우리 몸속에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바이오약품은 좋은데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반감기,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그 바이오약품의 반감기를 늘린 거죠. 이거를 약효 지속성 플랫폼이라고 하죠. 자, 이런 기술이 있죠.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그리고 제넥신의 하이브리드 FC 기술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그죠? 롱 액팅이라는 것도 하고요. 자, 약효 지속성 플랫폼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자, 네 번째 자, 뭐가 있을까요? 이중 항체라고 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잖아요. 항원 하나에만 붙잖아요, 항체가. 근데 얘는 항원 두 개의 양팔에다가 잡아버리는 거예요. 항체 하나가. 대단하죠. 그래서 이중 항체라고 합니다. 이것도 플랫폼 기술이죠. 이러한 2.5세대 바이오 베터 기술이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ADC 또한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부터 해서 머크부터 해서 여기에 다 달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네 가지 기술에는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 달려들고 있죠. 다만 SC 제형은 미국의 할로자임,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우리 자 셀트리온이 정말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앞으로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역시 영상이 좀 길어지긴 하네요. 바이오 업황이나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길어지겠지만 꼭 알아야 되시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면역은 팀입니다. 팀. 면역,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면역이 뭐냐? 기본적으로 가장 1차 방어선은 피부죠. 피부 뭐 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세포 속에 침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면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혈액이 면역의 핵심입니다. 자, 혈액에는 뭐가 있을까요?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피딱지를 해요. 피딱지라고 해서 혈액이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적혈구.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하게끔 해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가 빨간색을 띠게 하죠.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나죠. 그죠? 이걸 적혈구라고 합니다. 면역의 핵심은 사실 백혈구예요. 백혈구. 이 백혈구에는 바로 5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호중구, 호상구, 호용기구, 당구, 그리고 림프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림프구가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림프구에는 또 뭐가 있냐? 이 림프구에는 바로 3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N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세포가 있어요. 올림픽 도로 가시게 되거나 운전하시고 가게 보면 CFMO나 아니면 선전에 NK 세포, 자연 살해 세포, 우리 몸에 면역을 발휘합니다. 뭐 신동엽 씨나 여러 뭐 광고하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NK 세포입니다. 자연적으로 선천성 면역이라고 해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눠집니다. 이걸 NK 세포. 그럼 후천성은 뭐냐? 바로 항체, 우리 몸에 B세포가 있어요. 얘가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막 얘가 항체를 생산해서 우리 몸에 어떤 침입, 세균이 침입을 하거나 어떤 내부에서 암으로 변신하거나 자가면역 질환이 발전하게 되면 이 항체가 생산을 하게 되면서 그 세포에 가서 달라붙어서 묶어버리면 자, 우리 몸에 이제 중요한 킬러 T세포라는 놈이 있어요.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서 죽인다는 거죠. 킬러. 어떻게 하는 건 쉽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면역은 팀이다. 어떤 팀이 있냐? 이 림프구에 기본적으로 NK세포, 선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는데 세포가 생긴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포막 출입구라고도 하는데 이걸 지문이라고도 하는데 생김새가 다 달라가지고 NK세포가 건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정상세포랑 다르네? 그러면 얘가 가서 바로 자연적으로 알아보고 죽여버리는 거고 얘는 그래서 선천성. 후천성은 뭐야? 바로 B세포가 항체를 생산을 해서 침입자가 발생을 하면 가서 묶어버리면 이 T세포, 이 강력한 T세포가 가가지고 킬러세포가 가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은 팀이다. 그래서 면역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생명과학의 중심이다. 그래서 코로나에서도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를 좀 팩트를 체크하려고 좀 가져와 봤는데 항체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 건양 임상 데이터 발표하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항체 치료제 게임 체인저가 되기 어려운 까닭은 제목부터 좀 그렇죠. 가벼운 코로나19 중증으로 진행 안 되게 막는 약. 감염 후 일주일 이내에 투약해야 제효과 발휘. 해외 언론 무증상사는 안 쓰고 중환자한테는 못 쓴다. 이거 좀 이제 좀 그렇죠? 자,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세계 3번째로 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 그죠? 미국 병원의 공급량의 80%가 냉장고 속에 식약처의 과학적 판단 기다려야. 그죠?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그렇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자, 가벼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요. 우리 몸에 침투를 하면 이틀, 뭐 4일, 며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번식을 특히 2, 3일 안에 바이러스가 번식을 가장 많이 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세포막을 다시 뚫고 나올 때 독성을 뿜거든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중증으로 갔을 때 이미 2주 지금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거의 남아있을 확률이 적습니다. 결국 하기도 이 폐로 전이가 되게 되면 자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카이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호흡이 불가능해지고 굉장히 무서운 걸로 가게 되죠. 또 하나 이게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게 되더라도 장기의 부작용이 심합니다. 바이러스마다 다 영향을 끼치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장기의 부작용을 미쳐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다 생략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과연 참 팩트체크라고 말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부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당연한 부분이죠. 조기에 잡아야죠. 그럼 무엇보다 진단이 중요하죠. 진단. 그죠?
그리고 백신과 같이 사실 치료제와 백신이 같이 가야 되고 진단도 같이 가야 되고 마스크도 같이 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적 사활을 걸고 치료제, 자국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죠. 여기 국무총리님도 오셨고, 자, 여기, 국무총리가 아니라 저기 당대표님도 오셨고, 국무총리님도 오시고, 대통령님도 지금 국가가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볼게요. 건약, 셀트리온 치료제 임상 결과 공개해라. 제약사 일방적인 홍보로 신약의 효과 안정성 평가할 수 없어. 임상시험 결과 공개 요구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자, 볼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19 코로나 치료제면서 임상 결과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바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각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셀트리온이 공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 그죠? 우리가 공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그죠?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식약처에서 발표가 공개되는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결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예측할 수 있죠. 데이터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만. 자, 그 누구도 아직 이상의 데이터는 회사 측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가지고 있겠죠. 발표를 안 한 겁니다. 데이터는 아직 발표된 데이터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인하고 분명히 가면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빨리 공개하고 싶습니다. 참, 왜 그러십니까? 좀 안타깝죠? 아쉽죠? 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목표를, 자, 크레이지. 미치지 않고서는 우리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셀트리온만이 정말 직원들이 목숨 걸고 임상 환자를 직접 앰뷸런스를 끌고 가서 모집을 했고 3일밤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결과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왔던 우리 길을 잘 가고 있고 식약처 발표를 기다리고 1월에 미국, 유럽 승인 신청하고 자 뻗어나가면 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한 번씩 짧게 확인해 볼게요. 자 3월이었어요.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7월 말까지 전임상 완료할 것. 이제 발표하셨잖아요, 회장님께서. 그죠? 아마 다 이때 웃기지 마라 비웃었던 분들 계시고 뭐 사기다 당황스러웠던 말들이 많이 있었죠. 참 어이가 없어요. 우리를 항상 셀트리온은 공격하는 무리가 늘 옆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항체 300종 확조, 효율 높은 항체 선별 중 코로나 진단키트로 5월 말까지 개발. 다 했죠. 정말 계획대로 약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있었지만 정말 우리 길을 잘 달려왔고 앞으로 잘 달려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또. 자, 아까는 3월 기사였었어요. 그죠? 3월 23일. 그죠? 지금은 보면 자, 9월달 기사입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르면 연말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그죠? 9월달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 임직원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너무나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죠? 자, 또 볼게요. 여기서 이 기사 한번 잠깐 다시 보고 가면 여기서 전임상에 대한 동물, 원숭이, 멍키라고 하죠. 원숭이에 대한 데이터가 언급이 있었거든요. 자, 볼게요. 서 회장은 초기에 항체 치료제나 혈전 치료제를 투여하는 게 가장 좋다. 다행히 한국은 항체 치료제와 혈전 치료제를 전 세계 선두로 개발 중이며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원숭이 동물 시험에서 멍키라고 하죠. 24시간 내 바이러스 소멸 효과도 확인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전임상에서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자, 서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자, 또 볼게요. 이제 11월 달로 넘어옵니다. 서정진 투약 4, 5일 내 코로나 사멸 치료제 곧 내놓을 것. 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임상 1상 시험 결과 공개 2, 3상 진행 중 결과 나오면 조건부 승인 신청 계획.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가 지난 임상 1상에서 4, 5일 내에 4, 5일 내에 바이러스가 사멸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죠? 중요합니다. 자, 중간 결과 임상시험. 지금까지 임상을 해봤던 결과를 4, 5일이면 몸 안에 바이러스가 다 사멸된다.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장기 손상 환자로 발전할 확률을 없애는 것. 또한 CTP 59, 19개 1중. 자, 경증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내약성, 안정성, 변화에 대해서 위약군 대비 44% 단축되는 초기 치료 효과를 보였다.
자, 이제 곧 며칠 전 12월 28일이었죠? 기후성 셀트리온 대표 CTP59 변이 바이러스 중화작용 확인. 이 중화까지 잡아버린다는 거죠.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대단합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늘, 그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진행대로 목표를 향해서 명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목표물을 정해서 안정되게 차근차근 그리고 속도를 높여서 가는 기업은 거의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이라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문화, 컬처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긴 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자, 리스크. 그러면 2021년 과연 우리 셀트리온의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업 내부 외부적인 요소를 잠깐씩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외부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자, LG화학의 장기 주봉 차트예요. 제가 이 차트를 현재 증시를 대변하는 차트로서 많이 갖고 오거든요. 자, 이걸 왜 갖고 왔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2009년, 10년, 11년, 3년 가까운 LG화학의 장기 주봉 랠리가 있었거든요. 3년에 가까운 실적이 동반된 엄청난 자동차, 화학, 정유의 차화정 랠리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죠. 전 세계발 금융위기. 이때 전 세계 경제가 다 퍼지죠. 미국, 유럽이 다 퍼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같이 퍼지게 됐죠. 한국도 이제 역성장,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의 원자재와 소비재를 다 빨아들이죠. 그래서 한국도 이 중국의 자동차, 화학, 정유 엄청나게 수출하면서 배도 엄청나게 수출했죠. 이때 현대중공업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도강량해를 끝내고 엎드려 사는 걸 끝내고 바로 대중국 굴기를 시작하게 되죠. 사실 중국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전쟁은 2008년도부터 사실 9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으로 나오면서 이때 엄청난 양의 공급을 시작하게 되죠.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게 되면서 압도적인 고정자산 투자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지금 중국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게 되죠. 중국이 하겠다고 했던 건 다 공급 과잉, 한번 그냥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뭐 태양광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철강, 뭐 디스플레이, 뭐 석유, 화학 이런 것들 그냥 다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장난이 아니게 되죠. 뭐 배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박살났다고 중국에 들어오는 건 박살나요. 공급 과잉으로 단가를 맞출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도 이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명분, 대외 명분으로 멋있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걸 설립을 하고 육해상 실크로드를 하겠습니다 하고 전 세계 육해상 실크로드 한다고 했죠. 자, 미국에 대비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사실 이 이면에는 이 공급된 이 엄청난 양의 물량들, 뭐 철강을부터 해서 원자재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려고 했던 그 이면에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공급 과잉을 처리하기 위한 두 번째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죠.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실현은 했지만 어느 정도 잘 안 됐던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3년간 LG화학이 그때 중요한 건 화학의 중심이었는데 무려 1년, 2년, 3년 실적을 동반한 대대상승기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2020년도 이 9개월간의 랠리, 그죠? 바로 2차 전지에 대한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물론 실적이 동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반영돼서 기울기를 한번 보시면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시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이 지금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가더라도 조정을 받고 가야 더 갈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저는 첫 번째 전반적으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 기본적으로 전 세계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아요. 경제 펀더멘탈은 빠그러졌습니다. 오직 재정과 그리고 통화의 부양책,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들이 재정과 통화 정책을 압도적으로 썼죠. 특히 미국이. 그래서 증시가 회복을 했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실적과 이 주가와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지게 되면 좁아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변동성이 이 부분을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자, 투자 메신저 TV가 항상 리스크에 대해서 대외적인 거건 대내적인 거건 기업 내부적인 거건 항상 옆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내부적인 거. 사실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인 요소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하나 빼먹었는데 공매도라는 애들이 있죠. 이 공매도. 이제 거의 박살나기 직전이겠죠? 이 박살 내야죠. 그죠? 평생 공매도와 싸워왔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그룹은요. 그죠? 이 공매도. 악의적인 뭐, 그럼 우리가 뭐 기계 기사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을 다 동원해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셀트리온과 그런 싸워왔죠. 이 공매도나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서희정진 회장님이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은퇴. 내년 주총 때까지 공식 직함 유지. 한번 보게 되면 자 밑에를 보게 되면 자 볼게요 같이. 셀트리온에 따르면 서 회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 선출될 때까지 공식 직함을 유지하지만 업무상으로는 오늘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한다. 그죠? 어저께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했다는 거고, 자 공식 직함을 유지하지만 주총 전까지 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까지 계시긴 하고 공식 직함을 유지하긴 하시지만 이 서정진 회장님의 부재 앞으로 2021년도 앞으로 허나 부재하시긴 하지만 최대 주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곁에 든든히 뒤에서 아마 받쳐주실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미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이 훌륭한 분들과 기우성 부회장님과 셀트리온의 오인, 그죠? 또 많은 연구진들, 이 셀트리온의 정신, 문화, 컬처가 이분들께서 다 정신에 다 흡수를 시켜놨다는 거죠. 이 서정진 회장님 제 존경하는 기업인인데 이분이 부재해도 옆에서 묵묵히 회사를 대외적으로 그리고 옆에서 묵묵히 받쳐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제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중요한 건 항상 업데이트, 새해 1월 1일부터 항상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